최근에요. 편히 잠드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렇게 좀 올라온 글인데요. 20여일의 짧은 생을 살다간 고인을 추모하는 영정사진이 돌고 있다 그래서요. 20일을 살고 가셨다. 그런 살고 가신 게 아니라 신생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요. 자, 화면 잠깐 보실까요? 제가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사진이죠. 이렇게만, 이게 사실 영정사진인데요. 영정사진인데, 그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근조화인데요. 제가 좀 모던한 거로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아무래도 그저 방송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좀 걸려 있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서요. 이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죠, 그죠?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 종목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간 짧은 생을 살다간 고인을 추모하는 영정사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그죠? 집에 하나씩 걸어 놓을만 합니까? 걸어 놓지 마십시오. 참,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뭔가 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자, 화면 좀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그만,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좀 만들었네요. 저는 이제 신문을 좀 우리나라 대표 신문 조중동 다 보는데요. 어떤 신문이라고 특정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신문이겠죠. 자,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직장인 이모 씨 36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분께서 얼마 전에 이 초전도체 테마주가 연일 이제 상한가로 치솟으니까 이분이 마통이라고 그래서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관련 종목 4종목을요 샀다는 겁니다. 샀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가냐면은 20만 원 나간답니다. 20만 원. 그런데 이 꼭지점에 사신 거예요. 연일 상한가를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직장인 이모 씨가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없냐면 시드머니, 자기 종잣돈이 없는 여윳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 받아서 고점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까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정사진의 이 종목인데요. 그죠? 자, 종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에서 하도 듣다 보니까요. 자, 이 종목을 꼭지점에서 사했으면은 3천만 원 샀으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많이 잃은 겁니다. 거기다가 원금 회복할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 친구는 매달 20만 원씩에 언제나 내 본전에 오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점은 어디였었냐면요. 사실 이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참 시끄러웠던 상반기부터 처음 시끄러웠던 거는 2차 전지 관련주였잖아요. 그죠? 최근에 급등하다 끝모르게 오를 줄 알았던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멈췄다가 조정을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또 살 때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은요, 글로벌 시장하고는 정반대로 좀 돌아가고 있다. 화랑이에요. 그죠? 고금리 시대에 신용대출 받아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직전 고점은 뚫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또 지금부터 또, 신용으로 사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두 번째 타자는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또, 맥신이란 종목인데요. 날짜로 따지면요. 17일입니다. 17일이라는 날짜를요,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스튜디오 옮겨서요, 칠판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그만. 작년에 16조에서요, 상반기에 무려 4조가 급증을 했습니다. 연중 최대고요.
이 가계빚을 관리를 이 상태로 그냥 방치했다가는요, 우리나라의 이 골든타임이 놓칠까 좀 우려스러워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그 연준이죠. 미국의 연준,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부동산 문제로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화랑입니다. 화랑. 우리나라만 아주 화랑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비싼 이자를 물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요.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야, 남들은 뭐 지금 초전도체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더 맥신 뭐 이런 종목 가지고 크게 뭐 수익을 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이 아니고요. 분화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모 현상,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내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 그래, 말 그대로 낙폭을, 급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시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요. 또 2차 전지에 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용으로 너무나 들어오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화면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또 띄워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그만. 그 밑에 하단에 이제 글 내용이 바뀌었는데 2차 전지 테마주 투자 과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그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한번 출렁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다 반대 매매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이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 제가 옆에 이제 시한폭탄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측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국내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 상위 종목. 그래서 이게 날짜 기억하십시오. 17일 기준입니다. 17일 기준. 밑에 하단에 보면요. 별표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별표 표시에는 포스코홀딩스가 7,470억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이 4,040억,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잔액 상위 종목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5개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잔액을 합치면 이제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의 약 18%, 약 한 2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건 왜 외상으로 신용으로 사느냐. 여러분, 신용대출이라든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뭐 그런 대출, 그리고 집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을 모아놨고 1억이 모자라면 내가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DSR, 자, 그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면 은행 가서 뭐 대출 창구에 가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1억을 대출 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 왜 늘어나나 봤더니요. 어떤 용도 자체가 최근에 2차 전지 직전 고점을 뚫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이 SNS나 어떤 뭐 너튜브, 노란톡 그런 어떤 뭐 리딩방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한다라고 그러면 지금이 바닥권이고 좀 많이 조정을 줬으니까 지금이 상당히 지금 저점 매주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대주주라든가 어떤 그런 그 회사 그 임원들이 그죠? 사장 이하 전무님, 상무님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물량을 다 집어 던진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고점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좀 겁나는 게 이 비트가 계속 급증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반대 매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를. 그래서 저도 이제 증권 방송을 저도 이제 안 보는 건 아닙니다만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소위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그 뭐 전문가님들이 또는 애널리스트나 이제 그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식 뭐 있느냐, 재료와 수급이 따라주면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재료는 누가 만들까요? 재료는 그분들이 만들겠죠. 수급은요. 수급도 초반에는요. 그분들이 만듭니다. 거래량 없이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호가 주문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그 주식을 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매매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될 때, 즉, 재료가 나오고 수급이 붙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자, 재료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먼저 나오고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느 고점에 다다르면요, 이 친구들이 변동성을 주죠. 변동성을 준다는 것은 또 반대 매매가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수금 중에 여러분들이 위탁 매매 미수금 중에 반대 매매가요, 무려 여러분들 743억 원이나 되더라. 743억 원. 그러면 그 전달 6월달과 그 전전달 5월달을 비교해보면요, 400억대입니다. 400억대와 700억대는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권이죠. 은행권의 어떤 가계대출 잔액이 뭐 넉 달 연속 늘면서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에서, 물론 진짜 생활이 필요하고, 물론 어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물론 뭐 은행에 가서 뭐 가계대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쏠림 현상, 과연 그 가계대출의 용도가 뭔지를 뭐 충분히 좀 파악해서 은행에서 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고 좀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테마주에 편승한 개인들의 어떤 비투 행렬이, 이게 지금 그 2020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라고 그랬죠. 줄이니.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상태를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8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달간, 앞으로 한 12월간 계속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바통 이어받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잘못하면요, 큰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환경이 고금리 상황이란 말이죠. 금리가 상당히 비싼 환경에서 개인들의 어떤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6살 되신 그 직장인이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정말 그 친구가 방송국에 아직 그 신문사에 제시한 친구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그 격주로 제가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하는데요. 하단에 자막이 좀 나올 겁니다. 자, 혹시 그 친구가 실제 사실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신다면,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이 강연회를 신청하셔서 선착순 10명인데 36살 되신 그 이모 씨 직장인이 오신다면 이 3천만 원을 5개월 안에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씩 이자를 계속 내면서 그 이모 씨는요, 절대 3천만 원을 못 갚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증시가 정상 회복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잭슨홀 미팅이라고 그래서요, 뭐 39개 이제 중앙은행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열리는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년 2분기나 가서 아마 이제 완화 정책, 그러니까 긴축과 완화라는 거는, 긴축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고, 완화는 좀 풀어줘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긴축 완화가 돼야 되는데, 긴축 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그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금리가 비싼 이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왜 고점에서 그 종목을 사주느냐. 이분들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등등등등 앞서 말씀드린 이 10종목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PD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요. 예. 지금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분들은 돈 되게 많아요. 대주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자를 20%, 20만 원씩 내면서 3천만 원 대출받아서 왜 이 친구들한테 갖다 주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어쨌든 뭐 2년 연속 1%대로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좀 이런 관련 정보를 좀 지속적으로 좀 제공하고 좀 위험성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